김남길 씨, 진성규 씨, 그리고 김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자, 박영수 이피님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입니다. 김남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송하영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성규 씨. 네, 안녕. 와, 이 세 분을 한 작품에서 만날 생각하니까 막 설레는데요. 들뜨고. 예, 오늘 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네. 정말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까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우리 박영수 이피님의 그 진정성이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남길 씨. 네, 저는 아까도 얘기하셨었지만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인 송하영 역을 맡았습니다. 1세대 최초의 프로파일러. 그 사실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생소하고 그 단어도 사실은 처음 듣는 그런 시대였고 과학 범죄 수사라는 것들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었을 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의 마음을 심리를 읽는 그런 직업을 처음 이제 선택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을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분보다는 박경희 누나 제 마음은 읽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교란 작전을. 자, 진성규 씨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맡은 윤태. 질문 드릴게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 마이크를 입니다. 역시 그 박영수 이피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출연을 합니다. 이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 여쭙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훈훈합니다 정말. 예. 네. 예. 정말 그 팬들이 정말 그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세 분이 캐스팅됐다. 배우분들께서 이 작품의 취지에 좀 드려볼게요. 네. 열혈 사제 이후로 3년 만에 예, 네. 안방극장 복귀예요. 네네. 어떤 매력에 끌려서 함께하게 되신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 원작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소했었던 시기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그리고 악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그냥 흔히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와서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던 직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연기적인 부분에서 아까 뭐 박영수 이피님께서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매번 저하고 좀 가까운 캐릭터 어떤 인물들을 하더라도 가까운 캐릭터를 하긴 했는데 밝고 좀 코믹적이고 액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섬세한 디테일한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많은 근육을 쓰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눈빛 안에서 그 감정들을 읽어내고 또 표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 의식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목마름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배우분들 진성규 배우님하고 또 김서진 배우님도 같이 하시기로 하셔서 아까 이피님도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이었고 이 분들을 같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원래 그 열혈 사제 때 인연을 맺었던 이제 박보람 감독님하고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젊은 제작진들이 계속 자리를 또 잡아가야 되고 그쵸. 그랬었을 때 입봉을 하게 되면 내가 꼭 도와주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열혈 사제가 끝나고 나서는 원래는 2부작짜리 단막극에 대한 이야기가 왔어서 그럼 흔쾌히 그냥 출연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더니 2부작이 갑자기? 예,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 이거다. 자 읽어봐라. 나하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이래서 네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컸었죠. 이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는 그때 참 약속해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SBS와 우리 김남길 배우가 만나면 굉장히
특별한 역할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열혈 사제 때도 그랬고. 네, 예. 그 전에 10년 전 정도는 나쁜 나쁜 남자. 남자도 그랬고 예. 뭐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맞아요. 그랬었고 그래서 항상 좋은 기억이 남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어떤 숫자적인 성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웰메이드 작품으로 또 꼭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좀 해줘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킹 소진 씨, 예. 이 두 분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넘기기로 했고요. 지금 가림판이 있는데 넘어오는 게 보이네요. 다 넘겨. 희한하네요. 남는 거는 저기 킹 소진 씨한테 좀 넘기고. 김소진 씨한테도 뭐 물론 부담감이 없다면 거곡 씹어 먹잖아요. 자, 우걱우걱 씹어 드시던 김소진 씨 이번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선택한 이유, 우리 작가님과 우리 감독님 함께하면서 호흡은 어땠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김남길 씨. 뭐 굉장히 빈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아까 김소진 배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임에도 우리는 조금 용기 내서 좀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신인 감독님이시긴 하지만 되게 콘티도 명확하고 대범하셔서 디테일한 것들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그 글에 대해서 원작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두 분 다 강단이 있고 명확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컨셉이 있어도 그게 아집으로 보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좀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걸 아집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다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스태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제작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같이 조금 공감하고 교감하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되게 같이 작품하면서 좀 존중할 만큼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참 박보람 감독님 먼저 김남길 배우께 여쭐게요. 네. 범죄 행동 분석관 송하영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송하영은 언뜻 좀 무감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사실 누구보다 타인의 내면을 아주 잘 깊이 읽는, 들여다보는 네. 그런 인물이죠. 특히 극 중에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가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극적으로 감정을 이제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만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배우 김남길보다는 개인 김남길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 자체가 공감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는 것들이라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상대방에 대한 뭐 감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그 감정 변화 또 마음을 읽으려고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얘기하면 그런 악의 마음을 그리고 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감정들 듣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그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큰 전체적인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느껴야 되는 책임 그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감정들로 그렇게 또 너무 공감을 하다 보면 동요돼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객관성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아는 분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리액션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잘 표현하는 분이신데 이번에 약간 그 외관상으로는 무감한 네. 그런 연기 완전 연기 변신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도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표현을 해야 되고 그쵸.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속 안에서만 고민을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이 안에서 소용돌이가 계속 치는 것들이 뭐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정반대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송하영 정말 세심한 연기를 우리 김남길 씨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하나의 또 시청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권일용
교수님께서 네네. 대본 리딩 때도 오셨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현장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실전에 그때 어떤 심정이었고 또 어떤 것들이 화가 났었는데 그렇지 못했었고 이제 직업적인 된 고충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시대상 그러면서 이게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 범죄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배우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 범죄가 일어났고 정말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많이 물어봤었을 때 굉장히 그때의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얘기를 직접 해주셔서 저나 여기 뭐 진성규 배우님, 김서진 배우님이랑 그런 연기를 할 때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냥 그랬었겠지 원작에서 읽었으니까 이제 이런 기분이겠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닮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잖아요. 제작 발표여서 오늘 권일용 교수님께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지금 앞에 계십니다. 오셨어요. 교수님께서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김남길 씨와 본인의 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큰 화제가 됐었죠. 예, 그야말로 나는 너다. 예, 예. 자, 우리 나는 너다. 예. 네. 자, 김남길 씨 네. 어떠셨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싱크로율. 거의 뭐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보면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일용 교수님 이제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얘기하면 지금도 아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셨지만 외관상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고 무서울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것들이 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어둡고 무겁고 어떤 유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되게 밝으시고 여러 가지 장난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일의 직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법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칠 수도 네, 있고, 너무 예. 지치기도 하고 감정 소모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서 그런 의미로 저도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지금 근데 지금 웃는 모습 좀 보세요. 지금 옆선으로 봐서는 신생아예요. 네, 정말 너무 진짜 귀엽고 그렇죠. 개구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네,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혹시 진성기 배우님 들으셨나요?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네. 굉장히 희뿌옇고 초점이 안 맞는 네 얼굴이 참 잘생겨 보인다.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아니 포스터 자체 분위기가 두 배우가 이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멋져서 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뻐가지고 정말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셀카를 찍었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서 그래서 너무 현장도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배우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균 배우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지금 이제 성규 형이 지금도 더 같이 잘 맞으니까 더 좋았고 포스터 같은 거는 저희가 촬영이 끝나고 찍었던 게 아니라 촬영 중반에 찍었었던 포스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그 감정들이나 연기했었던 뭐 디테일한 것들,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좋게 봐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사실 제 뒤쪽으로 이 포스터가 두 개의 포스터가 놓여져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압도하는 포스터가 등장을 했어요. 예, 와우. 그리고 한 장의 포스터가 더 있죠. 옆쪽으로 와 너무 멋지죠, 여러분. 굉장히 저렇게 지적인 저의 모습을 지적 욕구가 엄청나서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 두 분은 그러고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이 원더우먼에 카메오 출연하셨었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즐거운 코믹한 작품에서도 정말 찰떡 같은 호흡을 보여주셨고 이번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는 또 어떤 케미 혹시 진성규 씨 브로맨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나 눈빛들이 좀 표현돼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작 그 드라마 안에서는 나한테 관심 좀 그만 가지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 과연 몇 탄지 제가 그 부분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거든요.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김수진 배우님, 김남길 씨와 연기. 글쎄요. 이게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저렇게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죄책감이 들었었던 적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허투루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자극을 선규 형이랑 저도 같이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작품에서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봤었고 지금 요번에도 하면서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음 작품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다양한 장르적인 부분에서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맞아요. 예. 난 더 잘하고 싶다.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최고의 특별한 그래서 관계인 것 현장에서는 같아요. 엄청 도망 다녔어요. 우리가. 한참 아방가르드해서요. 저 오늘 그 검색창에 아방 그 얘기만 들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꼭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남길 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오락 영화나 어떤 상업 드라마가 아니고 그렇죠. 상업적인 것도 물론 방송국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것들을 너무 전부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간극의 조절에 대한 고민들도 좀 했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물론 제가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성악설이 맞느냐 아니면 성선설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걸 권일용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계속 끊이지 않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결정을 지어서 이 작품을 임하는데 좀 저의 포지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고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다 갖고 있는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요즘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에 있었었던 사람들 간에 대한 배려나 이해 그리고 또 관심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성규 배우님, 김소진 배우님. 글쎄요. 이 배우분들이 다 이제 이게 얼마만큼 묵직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당연한 어떤 소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드라마가 그 재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어떤 웃음을 전달하려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건 하나에만 빠져서 평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조금 이겨내자. 그리고 좀 더 밝은 느낌으로 그럴수록 더 밝은 느낌에 대한 좋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시작하기 전에 너무 드라마가 무거워서 보는 게 요즘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봐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 분의 연기를 지금
미리 예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일종의 또 경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벌써 끝인사를 부탁드려 볼게요. 김소진 배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진성규 배우님, 감사합니다. 김남길 배우님. 네, 뭐 아까 앞에서 좋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들을 얘기할 뭐 젊은 제작진들, 좋은 배우들, 그리고 논픽션으로 있는 원작의 매력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 드라마에 대한 관전 포인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저희가 꼭 저희 드라마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아까 김수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처도 없이 좀 행복한 날만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 그야말로 시청자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끝인사를 해주셨어요. 이제 박영수 이피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